여러분과 생활 속의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자비선언 보민입니다. 오늘은 현실을 창조하는 나와 온전한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명제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과일 가게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까지인가요? 아니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도 역시 당신이 창조한 것으로 믿을 것인가요? 내가 나의 삶을 창조한다는 원칙이 내포하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과 삶뿐만 아니라 더 큰 삶들, 즉 도시나 국가, 지구의 삶까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당신은 셀 수 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당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알람 시계가 울릴 때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입을지,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 아침을 건너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면서 혹은 고속도로 위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당신입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 역시 당신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당신 삶의 전체 경로는 당신의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가, 자녀를 갖고 싶은가, 대학에 가는 것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경력을 원하는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매일 당신의 선택 혹은 선택하지 않는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꿈에서도 바라던 이성을 만날 기회나 영혼의 스승을 만나는 것까지 포함될까?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당신은 누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시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창조하는 나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전체 창조 과정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나에 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봅시다. 성자 라마나 마리시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마리시는 이 질문의 탐구를 통해 바로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잠시 제쳐두고 질문을 창조 행위로 제안해 봅시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입니다. 만일 쇼를 펼치고 있는 당신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생각이 될 것입니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개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더블 카푸치노로 결정한 것은 초월적이거나 불멸의 자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새로 산 차이로 가로수가 넘어졌을 때 그 자기 중심적인 인물은 전혀 관련이 없어집니다. 절대 자신의 탓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거부하며 말합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창조하지 않았어. 사실입니다. 그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듯 당신 이상의 무엇이 존재합니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 자아는 에고와 진화, 인간과 불성, 유한한 몸과 불멸의 영혼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창조가 일어나는 수많은 차원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목적은 이런 자아의 분별을 지워버리고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우리의 의식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확장해 가는 정진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실을 창조하는 나와 온전한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끼어있는 불상의 빛으로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다.